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10화 이성과 언어의 관계. 안녕하세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10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간 인식의 또 하나의 기둥 이성과 언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언어를 통해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는 인간의 사고작용이 언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언어는 사고의 도구이자 사고의 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성과 언어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개념은 단어 없이는 형성될 수 없고 이성적인 판단은 언어적 구조를 통해서만 표현됩니다. 우리는 사과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과로 인식하고 존재, 원인, 목적 같은 단어가 있기에 철학적인 사유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언어는 개념의 집이다. 이성은 그 안에서 산다. 그는 인간의 사고작용이 본질적으로 표상 위의 표상 즉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개념을 다루는 매개체가 바로 언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언어 없이는 깊은 사유에 도달할 수 없으며 언어는 이성의 발현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언어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동물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행동할 수 있지만 언어를 통해 개념을 구성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판단을 내리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제한할 수도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는 언어가 사고를 가능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사고를 가둘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익숙한 표현은 때때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새로운 사유의 길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간은 흐른다고 말하는 방식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강물이나 시계처럼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과연 정말 흐르는 것일까요? 혹은 나는 성공해야 한다는 표현은 삶을 경쟁으로만 보는 언어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는 사고를 표현함과 동시에 사고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언어는 사회적 규범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는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어떤 표현은 금지되거나 터부시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사고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준에 맞춰 조정되며 때로는 본래의 감정이나 생각이 억압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언어의 이중성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철학자의 역할은 언어의 표면을 넘어 그 이면을 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철학자는 언어를 도구로 삼되 그 도구의 한계를 인식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철학자가 해야 할 일은 언어 속에서 사고의 구조를 분해하고 그 아래 숨어있는 의식의 틀을 드러내는 것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철학자는 언어의 표면 아래를 바라보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성과 언어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SNS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도 함께 나타납니다. 짧은 말, 자극적인 언어, 요약된 개념들 속에서 사고는 점점 단편화되고 피상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오늘날 살아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유 없는 언어는 소음일 뿐이며 언어 없는 사유는 고립된 침묵이다. 또한 언어는 감정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쁠 때는 밝은 언어를 쓰고 슬플 때는 어두운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말을 자주 쓰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 그 말에 맞춰 바뀌기도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은 언어가 사고뿐 아니라 정서까지도 형성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민간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성이 언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언어는 사고의 필수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언어가 사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진정한 사유는 언어의 틀 너머를 보는 능력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다음 회에서는 철학이 어떻게 추상적 개념에서 출발하여 실체를 인식하고 삶의 진실에 도달하려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